이번에는요, 전기에서 하버드 출신 유명한 분입니다. 힌트 숫자가 40입니다. 40살. 마흔. 40대 기술론. 너무 유명하니까 이분은. 정치인의 40살이면은 뭐 이준석 의원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프로필 보시면은 저 과학고등학교 출신인데 예전에 국회의원 출마했던 상계동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증권회사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이사를 목동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중학교를 나오고 카이스트 갔다가 하버드로 유학을 갔죠. 근데 얼핏 보기에 금수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요? 평범한 중산층 출신이에요.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했는데 평범한 중산층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일단 아버지 자체가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시고 아버지의 동기가 유승민 전 의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유승민 전 의원 밑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도 있고요. 뭐 아버지의 일단 뭐 두뇌, 정치계 인맥 이런 것들도 같이 물려받은 거죠. 네네. 공부를 얼마나 잘했길래 하버드를 갔을까요? 본인이 학창 시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네네. 있습니다. 목동에 살 때는 중학교가 17개 반까지 있어서요. 치열한 전쟁터였다. 하지만 과학고에 진학한 이후에는 오히려 경쟁하지 않고 다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니까요, 등수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서울과학고가 발칵 뒤집어졌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과학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기자재들 있잖아요, 컴퓨터. 네. 컴퓨터가 되게 오래된 거여가지고 학생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 컴퓨터가 누가 준 거냐면 빌 게이츠가 기증을 한 거래요. 의미가 있긴 한데 너무 오래 쓴 거 아닌가 그럼? 컴퓨터 바꿨으면 좋겠다? 예산을 얻고. 근데 이준석 학생이 이렇게 보니까 2002년에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삼성전자에서 컴퓨터를 기증을 했대, 아시안 게임 때 쓰라고. 예. 그러면 이제 단 한 달 쓰고 회계 처분하게 생겼잖아요. 야, 저거 아까운데? 그래가지고 삼성에 전화를 했어요, 이준석 학생이. 이거 우리 학교에 기증해달라고, 홍보팀에. 우와. 학교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거지냐고 왜 대기업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달라고 하냐고. 근데 그게 성공적이었어. 에? 삼성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컴퓨터를 기증받게 돼서 컴퓨터 싹 제가 바꾸니까 학교도 좋고 이준석 의원도 뿌듯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 경험이 하버드에 입학을 할 때 에세이에 써먹게 된 거죠. 그리고 유학 갈 때 국비 지원도 받았어요. 나라에서? 네, 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과학장학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네, 1회 수혜자가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장학증서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장학증서를 전달해 준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은 이제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이긴 한데 이준석 의원을 키운 거는 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학금이었다. 근데 하버드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다 그래요. 네네네. 왜, 학비는 이제 국비로 해결했는데 네. 그 책값이라든지 그런 생활비도 좀 들잖아요. 알바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주 20시간씩 컴퓨터 수리를 알바를 했는데 그때 잠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페이스북 창업한 젊은 사업가들이었다고 하거든요. 정치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유를 해서 발탁이 됐다. 근데 사실입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7년이었는데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란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요. 후배들과 함께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서울대 같은 명문대 출신 선생님들이 가르쳐준다고 해서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1년 12월 이 베나사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비대위원이 한번 돼볼래? 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박근혜 퀴즈로 발탁이 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한단에 가서 트위터 아르바이트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참여할 생각은 추도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것이고 제가 가진 경험과 그리고 제가 가진 열정으로 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키드로 화려하게 정치권에 진입했잖아요. 이 처음엔 하버드대 출신 20대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신선하긴 했지만 정치권에선 과연 정치를 오래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정치권에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언론에 자주 출연하다 보니까 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만큼 또 각종 이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비토 세력도 생겨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평가하기 악마의 재능이라고 평가해요. 악마의 재능. 악마의 재능. 정치하는 스타일이나 이게 하버드 출신인 거랑은 전혀 관계 없는 것 같거든요. 본인의 타고난 캐릭터지. 그래서 제가 악마의 재능이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 네네. 사람들이 야 쟤는 하버드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라는 그 선입견 그걸로 본인은 뛰어넘어야죠.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핫한 하버드대 학부생 출신 CEO가 있습니다. 2025 대한민국 50대 부자 명단에서 부자 순위 6위를 기록했고요. 무려 자산이 34억 달러나 되는 분입니다. 보세요. 아, 예. 어렵죠? 저 사람은 누구예요? 네, 한국의 아마땡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회사 쿠팡의 CEO 김범석 의장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1978년 서울 출생이고요. 16살에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 1.5세입니다. 학창시절에 인종차별로 고생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하버드대에 진학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버드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는데요. 정치. 네, 사실은 사업에 더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부생 시절에 커런트라는 잡지사를 차려서 학생들한테 이제 잡지를 무료로 배포하고 또 광고로 수익을 창출했는데요. 이게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월간지도 만들었는데 이것도 잘 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회사 쿠팡 2010년에 설립하는데요. 하버드에서 친분을 쌓았던 동문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 대단한 게 이 성장한 거 보면 굉장히 초단기간에 급속도로 늘었거든요. 1년 만에 직원이 300명으로 늘어납니다. 매출은 8개월 만에 100배로 뛰었어요. 2021년 3월에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김범석 의장은 100조 원의 사나이라는 타이틀을 얻습니다. 처음에 회사 모토가 풋땡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게 현실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아, 너무 공감이 가서. 저건 우리가 뭐 부정할 수 없는 얘기죠. 사업 초기엔 적자가 너무 커가지고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도전은 야구로 치면 이제 겨우 1회 초에 불과하다. 야구는 9회까지 가봐야 한다면서 큰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게 이제 한국 정서하고는 좀 살짝 거리감이 있는 거죠. 왜 이민 1.5세대고 국적이 미국인이니까. 왜냐면 김범석이라는 사람이 뭐 리더십도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거죠. 어쨌든 초단계 저렇게 성장을 시켰으니까. 그런데 이게 스타일 자체가 좀 한국이랑 안 맞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게 말하는, 그러니까 상사가 부하직을 혼낼 때도 좀 좋게 돌려서 말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직진이라는 거예요. 직구, 돌직구. 그래서 저 김범석의 영어 이름이 범킴이랍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범킴의 분노 3단계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소노, 대노 뭐 이런 거요? 네. 뭐 1단계는 안경을 벗고 2단계는 뭐 머리를 쓸어 올리고 3단계는 자리를 박치고 회의실 나간다. 난데? 난데? 정말요? 아니 안경 벗잖아. 이분은 아무 때나 화를 내는 건 아니랍니다. 합리적이지 않거나 뭐 비효율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거나 이럴 때마다 이제 화를 낸다고 하는데 특유의 깐깐함, 예민함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재학 시절에 창업을 했었던 경험도 있었고 그때 인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사업을 키우는 데는 더 힘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재계에서 또 하버드대 출신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 여러분께 힌트를 공개합니다. 야, 우주인이네. 과학자신가요? 경영인인데 왜 우주인이죠? 한국의 일론 머스크를 꿈꾸는 기업인입니다. 화학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우주 항공 산업에서 1인자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한 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입니다. 네, 프로필을 살펴보면요. 김승현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날 때부터 재벌 3세.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고요. 하버드대에 입학해 정치학을 전공합니다. 졸업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공군에 입대해 통역 장교로 근무하고요. 현재는 그룹 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본격적인 경영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재계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손꼽히고 있죠. 뭐 프로필이 아주 좋은데요? 재벌 3세들 중에서
공부해서 저 정도 학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중학교 다닐 때도 뭐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지금 미국에서 다녔던 저 세인트 스쿨, 저기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명문 사립고등학교. 미국 1등이에요. 네, 저가 1등이잖아요. 미국 1등이에요. 예. 그래서 쿰라우데 소사이어티 여기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게 뭐냐? 미국 전역을 통틀어서 최우수 성적을 받은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라는 거죠. 예. 인물도 좋고 품성도 좋고 그래서 김승현 회장이 정말 내 자랑이라고. 그렇다 보니까요, 많은 재벌 사모님들 사이에서 1등 사익감으로 소문이 자자하게 번지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어떻답니까? 미국 생활을 했다 보니까 한국의 조직 문화는 또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는 과장, 차장, 뭐 부장 없애고 전부 프로로 통일시켰다고 하고 승진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과장, 부장급인지는 모르고 그 김동관 부회장은 공부만 잘한 수재가 아니라 뛰어난 리더십으로 주목받으셨고요. 한인 학생회장도 역임을 했고 교내 주짓수 동호회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우리 저 모든 인물사 미스터리 주인공들은요 인생이 약간 이 롤러코스터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김동관 부회장은 뭐 어떤 변수가 없어요. 경영 수업을 따로 안 받아도 왠지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아요, 같은데, 그냥. 네, 어땠어요? 2010년에 세계 경제 포럼 중에 하나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인 거잖아요. 입사 이후 참석한 첫 공식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입니다. I cannot emphasize enough the need to focus on values over material profits. Humans instinctively seek much more than pure financial gratification. Thus, it is the role of the corporate leader to make sure that the corporation engages in business in a manner that promotes altruism and betters everyone involved. 굉장히 앳돼 보이는데 또박또박 잘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차 회장 김승현의 아들이 아니라 차세대 리더 김동관 이미지를 만들어낸 화제가 됐었던 영상이었었고 이후에도 김승현 회장이 해외 일정 생길 때마다 김동관 부회장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저라도 제 딸이 저렇게 잘하면 데리고 다닐 것 같아요. 김동관 부회장은 그 후로도 거의 매년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지만요, 올해는 특별한 이유로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 하버드랑은 사이가 안 좋은 그분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 원래 취임식 끝나면 무도회 하잖아요. 네네네. 그 스타라이트 무도회라고 여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예, 거기 이제 참석을 했는데 국내에서 기업인 중에서 참석한 사람이 정용진 회장 부부 그리고 김동관 부회장만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용진 회장은 저 트럼프 주니어하고 친분이 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은 그렇다 치고, 근데 저 김동관 부회장을 초청받은 걸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트럼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선업이잖아요. 우리나라한테 얘기하는 게. 한국과 대우조선에 있어서 조선을 가져왔다고. 우리나라 최고의 방산 기업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김동관 부회장은 어쨌든 우리나라 재벌 3세들 중에서 아버지 때보다 회사가 더 커지고 수익이 늘어난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김동관 부회장 능력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하고 난 다음에 회사가 잘 됐으니까. 근데 뭐 아버지 때부터의 인맥도 중요하고 사실 결정적일 수도 있는데 본인 인맥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하버드대 정치학과 출신이었고 국제행사 계속적으로 꾸준히 참석을 하기도 했었고 그 가운데서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 만났으니까 본인 인맥도 있는 거죠. 올해 4월에는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랑 비공개 회담한 걸로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뭔가 아이러니하게도 모교인 하버드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계에서 하버드 MBA 과정을 거쳤다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스쿨 출신들이 많습니다. 특히 3, 4세대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글로벌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이네들끼리 끈끈한 우정을 가지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은 하버드라는 이런 그 학맥도 있고 미국 조야에 상당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가 방산업의 주력이기 때문에 방산업은 특히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이때 김동관 부회장의 역할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으로 잘 나가죠. 한국 방산의 뭐 역사이자 미래를 막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른바 K방산 무기 수출업이 단군 이래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주도하고 있는 곳이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현재 김동관 부회장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룹이 방산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 공화당 인사들과는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국의 한 경제지에서 나온 얘기인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시가총액이 늘어난 기업, 거기 세계 3위 기업으로 이 기업이 꼽혔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보니까 20주 전 대비해서 164%가 올랐어요. 20주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요즘 그또 하나 말이죠. 야구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김승현 회장님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요즘. 김승현 회장이요. 이제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들 머리는 나보다는 아내를 닮은 것 같다. 왜냐면 저 김승현 회장의 부인인 서영민 여사가 서울대 약대를 수석 졸업한 재원이다. 아들이 엄마 머리 닮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유일하게 네 부자들 중에서 사건 사고와 구설수가 오르지 않았어요. 김동관 부회장이. 제일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 입장에서 너무너무 예쁘고 서울약대 수석 졸업한 우리 부인을 닮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장남이 이렇게 잘났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서영민 여사가 암투병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 61세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때 그 미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이 김동관 부회장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어머니 간병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사업 때문에 어머니 곁을 계속 지킬 수 없으니까 어머니를 향한 애틋함이라든지 뭐 안타까움에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면서 어머니 병세를 계속적으로 살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병 중인 어머니랑 고통을 나누겠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자기 머리를 저렇게 짧게 잘랐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진짜 지극했던 것 같네요. 이들 세 형제 중에서 특히 김동관 부회장이 주목받는 이유가 두 동생의 경우에는요, 과거 폭행십에 연루되어 아버지 김승현 회장까지 굉장히 큰 구설수에 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 김동관 부회장은 한 번도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은 모범적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결혼할 때만큼은 부모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범한 집안의 여성과 하게 됐다고 전해집니다. 부인 되시는 분도 하버드 출신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내분은 서울대 미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입사 동기로 1년 뒤 아내가 퇴사를 했지만요. 10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결혼에 올인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게 2019년 10월 말쯤으로 알고 있는데 알려진 것은 그해 11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국내 매스컴에 알려졌는데 특별하게 발표를 한 것보다도 셋째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첫째가 갔다는 게 알려졌어요. 이태리 피렌체에서 조용하게 결혼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입사 동기다. 한 10년 연애했다. 이런 건 또 알려졌었죠. 저 김동관 부회장의 아내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고 공개가 되거나 뭐 공식 행사에 나와서 사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생활이 저 베일에 쌓여져 있는데 소문에 따르면 탤런트 조한선 씨 아시죠? 네. 네. 조한선 씨의 처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그거 말고는 저 김동관 부회장의 어떤 저 처갓집에 대한 얘기들은 뭐 알려진 건 없고요. 어쨌든 김동관 부회장 기존의 일반적인 재벌 1, 2세, 3세하고는 완전 다른 초엘리트잖아요. 그런 이 김동관 부회장에게 있어서 하버드대는 아마도 글로벌 리더를 향한 발판이지 않나. 앞으로 세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이라 불리는 하버드대 졸업생들의 그 다양한 이력과 그들의 인생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뭐 하버드 그러면 진짜 제일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거기 다 가고 싶어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좋은 인재들만 모이는 곳이고